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 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영입니다. 여러분들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금융의 디지털 전환 부분 그리고 핀테크의 미래의 후반 부분을 공부하는데요. 이제 금융의 디지털 전환 부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총 4개의 파트가 있는데 마지막 금융 디지털 전환의 기초 기술들, 실제로 제가 그 본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했는데 이런 핀테크라든지 새로운 IT 트렌드로 인해서 발전을 하는 어떤 산업 분야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흔히 이과생 문과생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문과생이라도 기술을 문과식으로라도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을 모르면 이제는 어떤 그 산업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문과생이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네 번째 금융 디지털 전환의 기초 기술들은 오픈뱅킹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이 시간에는 클라우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뱅킹 에즈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도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금융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질문을 하죠. 없다? 이러면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죠.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클라우드를 알려면 아마존을 알아야 한다. 이아스 파사스, 도대체 이게 어떤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모르겠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클라우드를 하면 안 된다고 했나요? 라고 하는 누군가의 질문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를 알려면 아마존을 알아야 된다.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클라우드란 단어는 학교 다닐 때 구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죠? 클라우디 하면 구름 낀 날씨가 흐린 이런 뜻도 되고, 그야말로 누구에게는 이 클라우드가 구름인 것처럼 이 클라우드란 개념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게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말이 어떤 누구에게는 상식처럼 된 것 같지만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상식이라기에는 너무 어려운 개념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는 강의 현장과 여러가지 현업의 현장에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지금부터 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을 제가 설명해 볼까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논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빼놓으면 안 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바로 아마존이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은 아마존을 뭐하는 회사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야에서 이미 걸쳐 있지만 원래는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수기와 비수기라는 것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하는데 1년 중에 특별한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표적으로 크리스마스나 연말 같은 때, 이런 때 평소하고 비교해가지고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도 있죠. 트래픽이나 거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회사의 경우에 자신들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서버를 세팅할 때 성수기의 최대치와 비수기의 최소치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반드시 성수기를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규모로 서버 세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수기에 서버가 버티지를 못해서 서비스 다운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건 뭐냐면 가게 문이 그냥 닫혀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게 문 닫히면 장사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물리적인 한계를 하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서버라는 것이 한번 세팅을 하면 다시 줄일 수 있는 것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엄청나죠. 이런 실제로도 가보면 이렇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 서버 장비하고 소프트웨어를 세팅하고 나면 고정이 딱 되어버린데, 처음에 하고 나면 물론 중간에 대공사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필요한 규모를 예측하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고정된 세팅의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비쌉니다. 소프트웨어도 비싸고요. 서버용은 소프트웨어도 비싸고 하드웨어도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엄청 비싸게 세팅을 해놓고 남는다고 줄일 수도 없는 엄청난 투자를 초기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수기에 버틸 수 있는 규모, 맥시마이즈에서 최대치로 규모로 준비가 된 서버가 비수기 되면 확 남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안 쓸 거니까, 사람이 확 주니까. 누군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저부터도 사실은 여러가지 제가 서비스를 해보면서 초기에 예전에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거 사이즈를 제가 신이 아닌 이상은 예측을 다 할 수 없잖아요, 미래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방도를 저는 찾지 못했는데, 어떤 누군가는 방법을 찾고 싶었는데 찾았나 봐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그 남는 부분을
우리 말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회사에게 빌려주자는 말이 생긴 겁니다. 빌려주긴 빌려주되 어떻게 빌려주면 더 좋을지 고민을 한 결과로 쓴 만큼 요금을 받는 방법이라면 합리적이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빌려가는 사람도 부담이 덜하죠. 쓴 만큼 내니까. 우리가 쓴 만큼 돈 내는 방식을 뭐라 하냐면 종량제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이 말은 처음 듣더라도 항상 쓰고 있어요. 우리가 수도나 전기, 가스 같은 걸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한 만큼 돈을 내잖아요. 이게 바로 종량제입니다. 물론 말처럼 자신들의 남는 서버를 사용한 만큼 요금을 책정하고 수많은 고객사의 서버 세팅을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안 장치까지 해서 임대하는 것이 간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아마존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초창기에 시작된 이 임대 사업이 아주 기본적인 단계부터 시작했지만 수많은 고객사들의 사례를 경험하면서 점점 진화되고 지금은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서버 세팅 방식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클라우드 서버 컴퓨팅을 설명할 때 하나의 문장으로 대신합니다. 종량제 방식의 서버 임대 기술이라고. 그리고 그 임대한 서버가 마치 하늘의 구름에서 연결된 것처럼 가상의 세계에 있는 듯한, 그래서 구름을 빗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 수많은 규모의 서버의 실체는 물리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다만 고객사는 직접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겁니다. 이아스, 파스, 사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버를 임대하면서 다양한 고객 사례가 무수히 발생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특징적인 몇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류 방식을 서비스 구조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 칸이 세 개죠. 첫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 두 번째 플랫폼,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이것들을 모두 서비스에 사용한다고 해서 뒤에 붙은 용어가 as a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첫머리를 다 따가지고 이아스, 파스, 사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아스는 원래 개념대로 서버 시스템 혹은 서버 용량만을 임대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고객사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 개발은 직접 그 고객사가 전적으로 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파스는 플랫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소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의미를 제 방식으로 좀 바꿔볼까 합니다. 플랫폼 대신에 솔루션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이게 의미가 잘 통해요. 만약 어떤 서비스 기업이 이 서버를 빌려가지고 하려고 한 고객사인데, 이 회사가 자신들이 구축하려는 시스템에 영상을 플레이하는 기능이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해당 기업에서는 그 부분을 구현할 수 있는 개발자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한 수많은 솔루션이 이미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레고 조립을 하는 것처럼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지 않고 유료로 솔루션을 임대해서 개발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은 좀 더 비싸지만 고객사가 해야 될 일은 쭉 줄겠죠. 마지막으로 사스라는 게 있는데, 사스는 고객사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부분을 고객사 전혀 안 하고요. 단지 고객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고객만 데려오면 필요한 서비스를 다 서버에서 다 주는 겁니다. 클라우드에서 다 주는 겁니다. 필요한 서비스의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해서 비용만 지급하고 자신들의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완성된 서비스를 서버에 세팅까지 완료형으로 받아 쓰는 방식입니다. 제일 쉽겠죠. 근데 요금은 제일 비싸지겠죠, 상대적으로. 자, 처음에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작한 서비스가 IT 분야의 개발 원칙까지 바꾸는 혁신을 일으키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를 아마존만 하고 있겠습니까? 참고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은 AWS라고 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약자죠. 그런 말의 약자죠. 별로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이상 윈도우나 오피스를 중심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Azure라고 읽는데, Azure라는 이름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사업 중에서 클라우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미국 본사에서 선언하는 현장에 제가 직접 수년 전에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회장께서, 대표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CEO, 회장이죠. 체어맨이죠. 그 외에도 구글이나 또 텐센트, 한국에서도 네이버 또는 KT 등 무수한 거대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임대 사업이란 관점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이들이 이렇게 뛰어드는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얘기 안 됐으니까 제가 직접 겪은 클라우드와 관련된 저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몇 년 전에 제가 국내 메이저 은행, 사실은 뭐 여기서는 강의 시간에 밝히자면 다른 데 제가 기업 가서는 안 밝히는데 밝혀드리면 IBK 기업은행이었어요. 이 본사에, 기업은행 본사에서 제가 이 은행에다가 교육용으로 사내 교육용 모바일 플랫폼을 영업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플랫폼이 있었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이때 기업은행에서 제가 서비스하던 상품이 방식이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사스 방식인 거예요. 사스 방식으로 제가 아마존 클라우드에다가 서비스를 올려서 제공하는 건데 고객만 그냥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매달 사용 요금 내고, 당시에 해당 은행의 담당 팀장님은 금융업계는 클라우드는 못 써요 라고 저한테 뭐 제가 일부러 약간 반농담을 써서 약간 좀 이걸 뭐라 그러죠? 궁서체라 그러나요? 되게 좀 딱딱한 말로 썼는데 진짜 딱딱한 표현으로 저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걸 첫 미팅에서부터 딱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업한 게 좀 먹혔는지 내용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내부 서버에 우리 서비스를 직접 구축해 달라는 거예요. 클라우드는 못 쓰니까. 그래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저희 걸 아예 통째로 뜯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스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월 비용 뭐 몇백만원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개발도 별도로 하나도 필요 없어서 고객 등록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한 달도 안 걸려서 다 되는 건데, 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해서 구축형으로 가니까 이 금융원 클라우드 못한다는 이 불변의 원칙 때문에 1년 정도의 개발 기간과 비용은 100배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결과로 막 노력하고 막 개발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오픈을 정식으로 하려고 이제 오픈이 한 달쯤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종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팀장님, 그 클라우드 쓰면 안 된다고 했던 그 팀장님이 갑자기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처음에 누가 클라우드 안 된다고 했었죠? 라고 저한테 약간 반신반의한 듯한 의미심장한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그냥 있는 대로 얘기했죠. 저는 팀장님께서 그러셨는데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팀장님이 하신 말씀은 저를 개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금융 데이터 그 핵심 시스템 빼고는 이런 교육 서비스는 클라우드 써도 된다고 허가가 나버렸는데 하는 거예요. 그 1년 사이에 바뀐 거죠, 세상이. 그래서 어쨌든 그냥 클라우드로 했으면 진짜 싸고 편하게 벌써 했을 건데 그 1년 사이에 제도가 안 바뀌어 가지고 괜한 돈을 수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희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이 스토리가 2020년 이전 얘기인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가 아니고 점차 금융업계에서도 클라우드에 대한 활용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국민은행이 가장 좀 적극적이었는데, 분명히 처음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했던 것들이 조금씩 가능한 영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을 준비하거나 종사하고 계신 분이나 지금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나름의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회사 혹은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해외 기업인 아마존의 서버에 넣고 걱정돼서 어떻게 하냐고. 이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위험을 염려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반대로 생각해서 세상의 그 똑똑한 서비스 개발업체들이 바보라서 자신들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다른 나라의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서버에, 거기서 제공하는 서버에 올려놓고 그렇게 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종량제 방식의 서버 임대 서비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문과생들도 들어도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클라우드 서비스는 고객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아스, 파스, 사스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것도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국내 금융업계에서도 점진적으로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한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반드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놓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